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19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최신 간접 협상에서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아직 미국의 레드라인을 인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협상이 별다른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보낸 사건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차례 더 많은 총 4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최신 간접 협상에서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의 레드라인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혀 여전히 입장차는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최신 간접 협상에서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아직 미국의 레드라인을 인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7일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비공식 고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어떤 면에선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일부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아직 이를 실제로 인정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영내 테러 무장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이란의 다른 악의적 활동도 멈추도록 하는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접 협상 이후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VOA에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이란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일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향후 2주 내에 다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협상이 별다른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관리들은 18일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미국의 중재로 열린 3자 회담 결과 양측이 지도부에 내용을 보고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추진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부다비 회담에 이어 미국 정부 주도로 열린 이번 제네바 회담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면서도 대화 지속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군사적 사안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향후 미국의 참여하에 휴전 상황을 어떻게 감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점유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보낸 사건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차례 더 많은 총 4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보낸 사건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차례 더 많은 총 4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강화도 부른면 삼성리에서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쪽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 2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한국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관련자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행 제한 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 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명시된 비행 금지 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비행체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복원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대응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다시 지목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을 행동 촉구 대상 고위험 관할권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강화된 실사와 경우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6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과 자금 조달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의장을 맡고 있는 다국적 협의체 평화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평화위원회 출범 회의에 김용현 전 주 이집트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파견됩니다. 김 전 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 이집트 한국 대사를 역임한 중동 지역 전문가로 한국은 현재 정식 가입국이 아닌 비가입국 옵서버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60개국의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평화위원회 참여를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평화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헌장 서명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의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